36대 기출문제 자연계열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는 제시문에 대해 분석한 것이다. 기역과 니은에 해당하는 문장을 제시문에서 찾아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을 쓰래요. 그럼 기역 볼까요? 보면은 보기 볼게요. 그래서 보면은 이 학생은 태양에너지 발전의 원리인 핵융합 반응을 통해 에너지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발표했다. 우선 발표의 내용과 순서를 사전에 간략히 제시하여 되어 있죠. 그래서 청중이 발표 내용을 예측하며 들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 발표의 내용과 순서는 먼저 안내하는 거는 발표의 처음, 중간, 끝 중에 어디서 나올까요? 당연히 처음에 나오죠. 그러니까 기억에 대한 정답은 뭐다? 첫 번째 문단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은 볼까요? 보면은 니은은 뭐라 되죠? 그냥 발표에서는 자료의 출처를 밝혀 내용의 신뢰를 높였대요. 그럼 자료의 출처 언급한 거 찾으면 되는 겁니다. 쉽네요. 그러면은 기억의 답은 어디 나오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문단 마지막 줄에 나오죠. 그래서 61쪽 위에서 세 번째 줄 보면은 오늘 발표에서는 우선 핵융합 에너지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난 후 핵융합 발전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나 이렇게 발표할 거야. 얘기하고 있죠. 정답이 이거예요. 그래서 첫 어절은 오늘, 마지막 어절은 소개하겠습니다. 쓰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료 출처 나온 거 어디 나와요? 출처 언급하는 거? 쭉 읽다 보면은 세 번째 문단에서 나오죠. 그래서 세 번째 문단 첫 번째 줄 보면요, 핵융합 에너지 연구원의 누리집에 따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핵융합 발전, 온실가스, 미세먼지, 뭐 방사능 불질 같은 샬라샬라샬라 하다가 7배나 높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첫 어절은 핵융합, 마지막 어절 합니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어렵지 않은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1번 문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6대 기출문제 자연계열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는 제시문을 작성하기 위해 학생이 세운 글쓰기 계획이다. 기역과 니은이 반영된 문장을 제시문에서 찾아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을 쓰래요. 그럼 보기 볼까요? 보면은 우리 주변에 만연해 있지만 의외로 사람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승자 독식 문제를 다뤄봐야겠어. 승자 독식 사회 개념을 우선 설명하고 승자 독식의 사례를 들어 보여주겠어요. 자, 미추죠. 승자 독식의 사례. 근데 뭘 먼저 설명한대요? 개념 설명하는 거. 그럼 승자 독식의 정의가 나오겠죠? 그거 언급한 부분 먼저 이렇게 나오면은 사례 나오겠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열렸던 경연 대회에서 승자 독식 방식을 채택한 것이 왜 문제인지 비판의 의견을 제시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열린 경연대회 이거 나온 거가 나오면은 뭐다? 니은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 지문에서 봤을 때 자, 첫 번째 문단 마지막 줄 봐요. 뭐라 하죠? 그렇다면 승자 독식 사회는 무엇일까? 이렇게 되죠. 그렇죠? 첫 번째 문단 마지막 줄에.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넘어가면 뭐라 나오죠? 그 승자 독식 사회에 대한 뜻이 나오겠죠. 그래 봐요. 승자 독식 사회란 승자 독식의 경쟁에 사회 구성원 다수가 매몰되는 사회를 가리킨다 돼 있죠. 정의죠. 그 개념을 풀이한 다음에 보다 사례를 제시한다고 아까 나왔었죠. 보기에서. 그럼 나옵니다. 봐요. 유명한 노래에서 사랑의 경쟁에서 어쩔 수 없이 승자가 모든 걸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가사가 등장하기도 하고, 어느 나라에서는 각 선거구에서 많은 득표한 후보가 해당 선거구에 배분된 선거인들은 모두 차지하는 승자 독식제를 채택하기도 한다. 이거죠. 사례 나왔네요. 그렇죠? 노래하고 이제 선거. 그러니까 이제 기억의 정답은 유명한 마지막 어절 한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경연대회 관련된 거 찾아야 돼요. 그래서 뭐 세 번째 문단 보면 막 그런 거 안 나오잖아. 그럼 넘기는 거야. 빨리 읽고. 그래서 네 번째 문단 보면은 얼마 전 우리 학교에서 이런 말 나오죠. 그럼 여기에서 뭔가 답이 있겠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니은과 관련해서. 그래서 막 쭉 읽다 보면은 우리 학교에서 이제 승자 독식으로 이제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밑에서 세 번째 줄 있네요. 네 번째 문단 밑에 세 번째 줄. 1등에만 주목하는 승자 독식의 방식은 다른 행사도 아닌 교내 경연 대회라는 교육적 행사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인다. 비판한 거잖아요. 우리 학교에서 승자 독식을 했는데. 그래서 요게 정답이죠. 그래서 니은은 첫 어절이 1등에만, 마지막 어절은 보인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번 문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6대 기출문제 자연계열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는 제시문을 정리한 것이다. 보기의 기억에서 미음에 들어갈 단어를 제시문에서 찾아 쓰래요. 그럼 볼까요? 뭐, 여러분들은 당연히 보지 못한 지문이고, 그냥 뭐, 글자 찾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면은, 보기 볼게요. 프랑스의 정신 분석학자 락항에 따르면, 기억은 근본적으로 채울 수 없는 결핍과 관련되어 완전히 충족될 수 없대요. 자, 밑줄. 근본적으로 채울 수 없는 결핍과 관련되어 완전히 충족될 수 없는 거. 근데 니은 뭐라 했죠? 확실한 대상을 목표로 하기 충족이 가능하다. 밑줄. 확실한 대상을 목표로 하기 충족이 가능하다. 이 밑줄 친 것들이 기억과 니은에 대한 근거예요. 근거.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락항은 자아가 타인의 관계를 맺도록 하는 상징적 짓을 대타자로 정의했대요. 대표적인 대타자는 언어와 욕망입니다. 그러면은 그는 언어로 인해 인간에게 소유의 결핍 등이 발생한다고 보았고, 욕망하는 과정에서 언어 공통체 내에 형성된 디귿이 작용한다. 밑줄. 언어 공통체 내에 형성된 디귿이가 작용한다. 밑줄. 그 앞뒤 디귿 앞뒤에 있는 내용이 힌트입니다. 디귿에 대해서 잘 찾는데, 그 다음에 디귿은 인간과 대타자 관계 속에 형성된다. 밑줄. 인간과 대타자 관계 속에 형성된다. 디귿과 관련된 거 이것도. 그쵸? 그 다음에 타자가 지배하는 리을의 이해 구조가 된다. 밑줄. 타자가 지배하는 리을의 구조가 된다. 그러니까 리을 앞뒤에 있는 게 근거죠. 그 다음에 따라서 락항은 욕망의 올바른 방향은 주체가 미음에 속하는 존재를 겨냥한다. 밑줄. 주체가 미음에 속하는 존재를 겨냥한다. 이거예요. 요거. 그래서 그 밑줄 친 것들 근거로 해서 찾으면 되는 건데, 보면은 우선은 기억은 어디서 나오죠? 기억은 첫 번째 문단에서 안 나오죠. 첫 번째 문단 안 나와요. 그렇죠?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왔을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 문단에 있죠. 두 번째 문단.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두 번째 문단에서 어디서 보면 되냐? 욕구 막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세 번째 줄 볼게요. 그는 인간의 욕구와 요구를 구분하였는데, 욕구는 갈증, 식욕 등 생물학적이고 본능적인 필요성이고, 요거는 이러한 욕구를 언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욕구는 확실한 대상을 목표로 함으로 충족이 가능하다. 이거 정답이 뭐죠? 니은이죠. 니은, 그쵸? 근데 좀 내려가다 보면은 이처럼 요구는 뭐이죠? 뭐예요? 중간에 좀 내려가면 이처럼 요구는 욕구의 차원을 넘어 근본적으로 채울 수 없는 결핍과 관련돼 있다. 그러니까 채울 수 있다 없다. 완전히 충족될 수 없는 거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요거. 그래서 쭉 자세한 설명 또 뒤에도 나와보면 락항은 요구가 충족된 뒤에도 여전히 요구에 남아있는 부분이 욕망이고, 이러한 욕망은 근본적으로 무조건 사랑을 주는 존재의 결여의 개념으로 완전히 다 채울 수 없는 것이라고 어떻게 주장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기억의 정답이 뭐죠? 요구죠. 요구. 그쵸? 요거. 그래서 기억과 니은은 이제 욕구 나옵니다. 근데 아까 보기에 봤을 때 대타자라는 용어가 나와요. 대타자. 그럼 무슨 말이냐? 다음 문단 보면 대타자라는 게 나오죠. 첫 번째 줄에. 그렇죠? 락항은 자아가 타인의 관계를 맺도록 하는 상징적 짓을 대타자라고 불렀는데 나오죠. 그렇죠? 그럼 뭐다? 요 세 번째 문단부터 해가지고 되게 디귿, 리을, 미음 나온다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볼까요? 보면은 아까 훑어봤으니까 그 용어들 나온 거 막 찾아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문단에서 그 밑에서 두 번째 줄. 밑에 세 번째 줄 볼까요? 인간이 무언가를 욕망할 때 그 과정에서 언어 공통체 내에 형성된 뭐다? 무의식이 작용한다 안 한다? 한다는 얘기죠. 디귿이랑 딱이죠. 디귿이랑 딱이죠. 보면은 디귿도 뭐라 했어요? 앞뒤에 언어 공통체에 형성된 무엇이 작용한다. 그러니까 무의식. 그럼 딱이잖아요. 그래서 디귿의 답은 무의식이고,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셔서 68쪽 보시면요, 네 번째 문단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뭐 네 번째 문단에서도 봐요. 보면 막 글자 찾기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건 뭐 지문 읽어본 적이 없으니까 내용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모르는 지문 나오면 그냥 내용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글자 찾기 식으로 막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네 번째 문단 보면은 두 번째 줄, 락항은 주체가 상징계의 원칙을 넘어서서 실제계에 속하는 존재를 겨냥하는 것이 욕망의 올바른 방향. 겨냥이라는 용어가 나왔죠. 그럼 겨냥이라는 서술어가 나온 부분이 어디였죠? 리을과 미음 중에서 미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음의 정답이 뭐다? 실제계입니다. 실제계. 그러니까 리을,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순서대로 나온다고 장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음이 먼저 답이 나왔으니까. 그럼 리을이 남았죠. 리을은 그 네 번째 문단에 없어요. 리을은.
그쵸? 그래서 그 보면은 리을 같은 경우 어디냐면은 자 마지막 문단에 있죠. 그렇죠? 마지막 문단의 두 번째 줄. 무의식은 그렇죠? 타자가 지배하는 상징계 위에 구조화된다. 그건 리을의 답이죠. 그죠? 상징계. 그거 비교해보면 아래 글자가 똑같잖아요. 앞뒤가. 저 타자가 지배하는 말이 좀 바뀌어있네. 타자가 지배하는 똑같네요. 그렇죠? 요거. 이렇게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독해 같은 경우는 내가 아는 지문이 빠르게 찾아가셔야 되는 거고, 모르는 지문이 어떻게 한다? 그 글자 찾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앞뒤 내용의 글자하고 일치하는 부분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 괄호 앞뒤에 있는 거. 그렇게 문제 풀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문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육대의 기출문제 자연계열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는 제시문을 요약한 내용이다. 보기의 기억에서 디귿에 들어갈 말을 제시문에서 찾아 쓰시오 돼 있죠. 그럼 보기 볼게요. 보면은 증강현실은 이제 현실 세계에서 취한 이미지와 가상 세계의 정보 이미지를 결합하여 현실 세계를 보완하는 기술을 주셔요. 현실 세계를 보완하는 기술이에요. 증강현실은. 그래서 현실과의 무엇이 중요하다. 밑줄. 현실과의 무엇이 중요하다. 이 기억 앞뒤에 있는 거. 현실과의. 그다음에 뭐다? 뒤에 말이 뭐죠?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 나면 기억에 대한 답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증강현실이 여러 측면에서 증강가상과 혼용되는 이유는 증강가상과 혼용되는 이유가 나온대요. 앞에 그런 내용이 나오겠죠? 그래 보면은 증강현실과 증강가상이 모두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 연축세 사이에 존재하는 무엇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자, 밑줄.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 연속체 사이에 존재하는 무엇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니은 앞뒤에 있는 거 잘 봐야 돼요. 그리고 니은의 답은 증강현실을 증강가상과 설명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 문단. 그 문단에 답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현종감이라는 게 나와요. 현종감. 그래 현종감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뭐다? 디귿과 관련된 답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네 번째 볼까 보면은 한편 현종감이란 심리학적 공간론에 근거하여 미디어를 통해 매개된 가상 환경 속에 자신이 실제하고 느끼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몇 가지 세 가지 차원이라고 있죠. 세 가지 차원. 그래서 현종감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봐요. 이중 공간적 현종감. 그럼 공간적 현종감 있는 것만 찾으면 되는 겁니다. 뭐 나머지 두 가지 차원 막 읽고 자시고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공간적 현종감은 공간 인지 요소 중 무엇과 관련된다. 밑줄. 공간 인지 요소 중 무엇에 해당한다. 이거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봐요. 기억 먼저 찾아봐야 되겠죠? 그렇죠? 아니면 뭐 디귿이 먼저 답이 나올 수도 있고 니은이 먼저 답이 나올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래서 막 쭉 보는 거예요. 쭉 보는 건데 첫 번째 문단에서는 답이 없죠. 뭐 넘어가야 되고 두 번째 문단 볼까요? 보면은 증강현실은 여러 측면에서 증강가상과 혼용되거나 비교된대. 그럼 니은과 관련된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은 모두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 연속체 사이에 존재하는 세계인 혼합 현실에 해당된다 돼 있죠. 그렇죠? 그리고 답 몇 번의 답이 나왔죠? 니은이죠. 니은에 뭐라 돼 있어요? 보기에서 보면은. 아까 비주친 거.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 연속체 사이에 존재하는 니은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그럼 지문 봐봐요. 아까 읽은 거. 똑같죠? 똑같죠? 그러니까 니은의 정답보다 혼합 현실입니다. 혼합 현실. 그렇죠? 혼합 현실 쓰시면 되는 거고. 그럼 뭐 계속 읽어봐야죠. 읽어보면은 기억에 대한 정답이 나옵니다. 어디죠? 두 번째 문단에 중간쯤에. 그럼 보면은 반면 증강현실의 중심은 반면이니까 뭐예요? 증강가상과 비교하는 거죠? 그렇죠? 증강현실의 중심은 현실의 환경으로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가상 이미지를 통해 현실 세계를 보완한대요. 현실 세계를 보완한다.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렇죠? 아까 기억 앞에 있었잖아요. 현실 세계를 보완하는 기술로 이렇게. 그렇죠? 그럼 답이 그 다음에 나온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나오죠? 보면은 현실과의 정합 여부가 중시된다. 답이 뭐죠? 정합 여부죠. 뭐 기억과 비교해서 봐도 답이 왜 정합 여부인지 알겠죠? 그리고 기억과 니은이 답이 나온 거고. 그럼 이제 디귿이 남았는데 세 번째 문단이 현종감이라는 해가지고 나오죠? 그러면 여기 읽고 자식하면 안 돼요. 뭐냐면 현종감의 종류가 세 가지인데 세 가지에서 뭐와 관련된 거죠? 공간적 현종감 나온 거 찾아야죠.
그럼 그 공간적 현존감이 어디 나오죠? 72쪽에 나오죠. 72쪽. 그렇죠? 그럼 봐요. 72쪽에서 보면은 공간적 현존감은 그래 보면은 콘텐츠가 만든 영역을 통해 공간이 존재하는 것을 인지하므로 이는 인간이 무엇을 통해 공간 인지한 점과 연결된다 돼 있죠. 그렇죠? 이게 디귿의 정답이 영역성이에요. 그래서 영역성. 근데 선생님 디귿과 보기의 디귿과 그 읽으신 것과 답이 다른데요? 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보기의 디귿에서 묻는 게 뭐죠? 보기의 디귿에 보면은 공간 인지 요소 중이란 말 있죠. 그러면은 공간 인지 요소가 뭔지 찾아야 돼요. 공간 인지 요소가. 그게 어디 있냐면은 그 네 번째 문단 있죠. 그렇죠? 네 번째 문단에서 72쪽. 그렇죠? 72쪽 제일 위에 보시면은 공간에 대한 인지 요소인 체험성, 영역성, 사회성과 연결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좀 보면은 감각적 현존감은 인간이 공간에 존재하는 사실을 신체적 감각을 통해 인지하는 것으로 됐죠. 이 경우 공간 인지 요소는 뭐다? 체험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아까 공간적 현존감의 왜 정답, 디귿의 정답이 영역성인지 알겠어요? 그 영역성은 뭐죠? 공간에 대한 인지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여기 디귿은 뭐죠? 지문에 있는 앞뒤 내용과 조금 바꿨죠. 관련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문에 뭐라 했죠? 연결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꼰 겁니다. 그러니까 지문에서 좀 공간인지 요소가 뭐니? 라는 걸 찾을 수 있게 한 거죠. 그렇죠? 그냥 단순히 글자 찾기 하려면 조금 힘들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뒤를 봐야 돼요. 기억, 니은, 디귿 앞뒤를 봐야 됩니다. 앞뒤를 봐서 뭐 기억과 니은은 뭐 답을 어렵지 않게 찾았을 텐데 디귿이 조금 어려울 수 있었어요. 그럼 뭐다? 공간 인지 요소 중이래. 그럼 공간 인지 요소가 뭔지 찾으러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 문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6대 기출문제 자연계열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는 제시문에 등장하는 인물의 특징을 기술한 것이다. 보기의 기억에서 디귿에 들어갈 인물을 제시문에서 찾아 쓰시오 돼 있죠. 뭐 보기 설명이 나왔긴 하지만 창성감이라는 작품을 아마 잘 접하지 못하신 분들이면 어려웠을 거예요. 그냥 읽고 풀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고전 문학은 여러분들이 좀 어렵죠. 그렇죠? 읽고 해석하기에. 그래서 좀 어려웠을 텐데 우선은 뭐 정답은 제가 알려드리긴 하겠지만 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인문계열 그 기출문제 해설할 때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 소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출제 경향이 어떠냐면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되게 유명한 작품들 위주로 내는 것 같아요. 36대가. 그러니까 이제 고전 소설의 이 창성감이라고 진짜 유명한 소설이거든요. 그리고 인문계열에서는 이제 공개된 걸로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그 누구지? 김동리 작가 이제 역마라는 게 나는데 그것도 정말 유명한 소설이에요. 정말 유명한 소설이라는 거는 뭐 국어로 전공한 사람들은 다 아는 작품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뭐냐면은 뭐 인문계열 소설 작품도 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것도 작품에 대한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조금 문제 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손을 잘 못 대셨을 것 같은데 아니면 뭐 많이 틀렸거나 몇 개만 마치고 이번 학원에서 이제 뭐 가르쳐 주는 뭐 소설 같은 것들 있죠. 그쵸? 내용 정리 정도만 해도 충분히 문제 풀 수 있습니다. 36대 뿐만 아니라 다른 논술 관련해서 물론 좀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알겠죠? 그래서 그 현대소설이나 이제 고전 산문에 있는 거는 잘 정리하세요. 내용 정리랑 이런 것들. 현대시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모르는 작품이 나와도 그 조건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지문의 길이도 길지 않으니까 내가 어떻게든 이제 모르는 작품 나도 꾸역꾸역 풀 수 있긴 한데 소설은 그렇지가 않죠. 그렇죠? 맥락을 거의 주는 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정리 잘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있는 소설 같은 거 문학 작품들. 그러면 이 작품은 이제 그 뭐냐면은 거기서 보면 기억은 이제 권력을 순응한 인물이죠. 근데 니은은 채경을 며느리로 삼으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니은은 찾았을 것 같아요. 조문화죠, 조문화.
그렇죠. 그래서 디귿은 자신의 체경에 혼인에 대한 제한을 거절 못한 것을 탄식하는 거. 그래서 또 기억은 이제 오낭 중인데 그 지문을 좀 보면요. 74쪽 보면요. 74쪽. 거기 나와요. 보면 제일 첫 번째 보면은 진공이 병부에 있었을 때인데 엄숭의 양아들 조문화가 진공의 딸 채경이 아름답다는 말을 듣고 자기 아들과 혼인시키려고 청혼했는데 이거 보고 아마 니은의 답은 잘 찾았을 거예요. 조문화. 그래서 조문화. 근데 이제 거기 보면은 공이 매정하게 상황에 물리친 일이 있었다 됐죠. 그래서 어떻게 조문화 크게 붕괴해서 어떻게 엄숭의 청탁해서 진공을 이제 좌천시켜요. 그러니까 저 유배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75쪽 보면은 조문화는 그 위에서 그 두 번째 줄 볼게요. 조문화는 이제 부인과 채경이 서울의 옛집으로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는 부인의 친척 오라버니 오낭장을 불러 말했다 돼 있죠. 뭐 샬라샬라 하는 거야. 내가 내 아들을 채경이랑 혼인시키려고 해가지고 채경을 내 며느리로 삼으려고 하는 건데 내 말 잘 전해라. 안 그러면 큰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뭐라 나오죠? 그 조문화의 다음 말이 뭐라 하죠? 오낭중은 원래 권세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며 그저 내내 하기만 하는 위인이라 손을 보고 공손하게 말을 들었다. 딱 보고 정답이 오낭중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바로 오부인을 찾아가 그 말을 전해주었는데 부인이 몹시 화를 내며 말합니다. 조문화 그놈의 감히 내 딸을 모욕하다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채경이 이제 뭐라 하냐면은 거기서 아버지가 이제 어떻게 유배 갔잖아요. 혼인을 거절해가지고 그쵸? 그럼 어떻게? 뭐 어쩔 수 없다. 내가 이제 그쪽 며느리로 들어가겠다. 채경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밑에서 보면 이제 그 오부인이 마지못해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안타깝구나 하면서 그래 네 뜻대로 하더라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디귿의 정답이 이제 부인이 또는 오부인 이렇게 쓰셔도 정답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5번 문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육대의 기출문제 자연계열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는 제시문의 감상을 정리한 것이다. 보기의 기억에서 디귿에 들어갈 말을 조건에 맞게 쓰시오 됐죠. 자, 유치한의 학이라는 시인데 자 볼까요? 이 시에서 기억은 고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초라하고 쓸쓸한 존재로 그려지고 있대요. 그렇죠? 그럼 기억은 그 어렵지 않게 답을 찾을 거예요. 뭐죠? 학이죠, 학. 그렇죠? 왜 첫 번째에 바로 뭐라? 나는 하기로다 돼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도 뭐라? 뭐 마르는 하기로다 해가지고 뭐 나는 한월에 갈 때인 양은 마르는 하기로다. 그렇죠? 그러니까 학이 옛날에 그 십장생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래서 그 고귀하고 이제 상서로운 동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고전 문학에서 신선들 있죠. 신선들이 타고 다니는 새가 뭐예요? 학이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은 학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화자는 니은으로 가는 자신과 달리 타인들은 푸르름과 생명감이 느껴지는 어떻게? 창창한 담치아 속으로 흘러간다고 말하다. 그렇죠? 대조하는 거예요. 자, 밑줄. 창창한 담치아. 그럼 그게 나오죠. 세 번째 연애. 그렇죠? 그러니까 창창한 담치아 속으로 가는 대상들과 자기 자신을 대조하는 거죠. 쟤네가 나는 어떻게? 그 니은과 같은 곳으로 간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또한 자신의 초라한 처지를 비유한 올빼미를 통해 됐죠. 그럼 올빼미 비유한 거 나와야 돼요. 그게 네 번째 연애 나오죠. 다섯 번째 연애요. 그렇죠? 다섯 번째 연애 통해. 그럼 거기서 답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보면은 현재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으며 디귿에 이르러서는 암울한 현실 속에 지치고 야위어가는 처지에 드러냈다 돼 있죠. 밑줄. 암울한 현실 속에서 지치고 야위어가는 처지. 요거. 그렇죠?
그래서 조건에 맞게 쓰면 되는 건데 조건이 뭐라 했죠? 재지문사 쓰고 기억은 1어절, 니은은 2어절, 디귿은 3어절입니다. 그쵸? 그럼 기억은 아까 얘기해서 학이고, 그쵸? 니은은 이제 2어절로 찾는 건데 뭐예요? 수묵색거리죠. 왜냐면은 봐요. 이언 보면은 방모, 해가 지는 뒤 어스레지는 동안 됐죠. 그쵸? 그러니까 수묵색거리 가량인데요. 뭐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은 슬픔은 멍인 양 목줄기에 맺히어 소리도 낼 수 없구나 됐죠. 그러니까 수묵색거리에 있으면 어떻게? 슬픔이 이제 목줄기에 맺히고 소리도 낼 수 없이 슬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방모가 해가 질 때죠. 해가 지는 거는 하강적 이미지고 어두워지는 거기 때문에 분위기가 어때요? 쓸쓸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그러고 암울한 분위기를 형성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묵색 거리가 맞는데 근데 이제 답지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복수 정답으로 이제 어둑한 저작가 그러니까 그 어디 5번째 연도 이제 인정을 해주죠. 왜냐면 그 보면은 어둑한 저작가의 지향 없이 서량이 됐죠. 그래서 지향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목표의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디를 가야 될지 방향성이 없다는 얘기죠. 방황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저작가인데 어떤 저작가죠? 어둑하다는 얘기니까. 어두운 곳이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안 좋은 곳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묵색 거리하고 어둑한 저작가 정답이죠. 그렇죠? 그럼 사면에서 이제 창창한 담차 속으로 흘러간다 무슨 말이야겠죠? 저마다 마음속에 고향을 안고 담차 속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좋은 곳이겠죠. 고향을 안고 담차 속으로 간다는 얘기는 고향을 찾아간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 사면에서 마지막 형법을 뭐라 하죠? 나는 향수할 가나안의 복된 길도 모른대. 향수란 거 모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고향을 그리워하는 거죠. 그렇죠? 뭐 가나안은 몰라도 됩니다. 그리고 직업가는 거 어디 하죠? 키워드가 암울한 휴식에 지치고 야이어가는 처지예요. 처지. 그래서 정답이 뭐죠? 3어절로 찾으니까 나는 한 오래기 갈대인 양 어떻게 마르는 하기로다 됐죠. 이거 비유적 표현이죠. 나는 마르는 학인데 말랐다는 얘기 무슨 말이에요? 삐쩍 야유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르는 학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어떻게? 한 오래기 갈대인 것처럼. 그렇죠? 갈대인 것처럼 말랐다는 얘기, 많이 말랐다는 얘기죠. 야유어 간다는 게 잘 드러난 게 뭐죠? 한 오래기 갈대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는 학은 답이 될 수가 없죠. 왜? 3어절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한 오래기 갈대가 답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마르는 여인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을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 문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